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캐나다의 초청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또 가신 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도착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첫 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어떤 실용, 어떤 다자 외교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께서 또 각자 이제 또 기대하시는 바가 또 이번에 이 외교적 성과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이 G7이나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맞나? 이런 걱정, 우려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여서 나토는 안 가고 뭐 G7은 간다 이렇게 원래 초반에는 또 보도들이 나오다가 그랬었죠. 나토도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실에 지금 참모진들도 다 이제 속속들이 채워지고 있고 예. 생각보다 준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 무대에서 뭐 지금 현안들이 갑자기 일괄 타결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짠 해결될 수는 없어요. 예, 이 그렇죠. 첫 무대에. 그리고 다자 외교를 할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각국 정상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서로 이익만 맞으면은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픈되어 있다라는 태도만 보여주고 와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 외교의 장마저도 이념의 장으로 공격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나토 안 가면 뭐 중국 편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나토 안 가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참여하되 뭐 나는 지금 뭐 중국 편든다, 러시아 편든다, 미국 편든다 이런 편가르기식 외교가 아니고 일단 가서 첫 무대에 선다. 그리고 정상들하고 한 번씩 1대1 회담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상들과 만나고 오면 그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7일에 어쨌든 이 G7 정상회의를 하기 이전에 일단 거기에 초청되어 있는 정상들과 또 이제 G7에 원래 이제 참석하는 정상들과 어쨌든 연쇄적으로 16일 날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충분한 그 일정이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가니까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낼 겁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 민주정부가 수립됐는지 과정들을 전 세계 정상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안 문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짚고 나가기 때문에 의외의 성과가 이제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언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건이 이런 것들은 다뤄질 수 있다. 그리고 좀 이재명 정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그 미국에서 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일단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그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제일 먼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로 들어가서 조치했던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방어선을 좀 쳐달라.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과 함께 결국 외교 라인을 최대한 가동해서 한국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라고 했던 메시지를 받아내듯이 매우 외교에 대해서도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생각보다 큰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아마 매일 그런 소식들이 1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소식이 저는 전해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G7 그렇죠. 초청을 받았으니까. 초청을 받았다는 거고 내란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6월 3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K-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존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유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듯이 뭐 G7이란 다자 회담에 대비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반도 특히 한국의 외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 또는 한일 정상 그것이 약식 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만남을 통해서
소위 지금 한일 같은 경우는 한일 협정 지금 60주년이 지금 6월 20 며칠인가 되거든요. 그거가 관련돼서 실용적인 외교로서의 쌍방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소위 과거사의 리스크들을 놓기로 하면서 협력 관계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는 가장 핵심이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걸려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세 협상에 대한 쌍방 간의 정상의 신뢰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6.15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화를 이제는 가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의 상황들만 잘 하고 돌아와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거라 생각이 들고, 윤석열 이전에는 대통령이 안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외교 활동하고 돌아오면 지지율 올라갔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좋은 판이 깔렸고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오기만 하더라도 저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실용적 외교적 측면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비교되는 부분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졌었던 여러 외교적 참사와 비교 선상에서 두면서 그거 비교하지 마시죠. 더욱더 큰 성과로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전히 이제 흔적들이 예. 좀 많이 진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개혁 과제는 실제 이제 지금 시작이다. 우리가 약간 흥분하면서 또 기쁜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감 그리고 또 우리의 희망 사항으로 표출하고 박수도 치고 응원하고 막 이런 순간에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놓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분노하시고 좀 화가 나시겠지만은 오히려 이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쌓여졌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의석수 가지고 다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 시각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전제는 그 말씀드리고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직위원에 대한 감찰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 따져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현 공판 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공판 때는 뭐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진행했고 하나하나 다 되짚어봐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내란범도 어떻게 할 거냐. 불러서 대답 시원찮게 하면은 일단 직위원부터 탄핵으로 날려야 돼요. 감찰이 지금 뭐 얼마나 시간 끌고 있어 이 간단한 걸. 그리고 검찰도 왜 추가 기소 안 하는지 그리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거 하나하나 따져 묻고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아니 지금 심우정은 오늘 새벽에 기사 나왔지만은 아니 자기가 뭔데 비하폰을 들고 있잖아요. 비하폰 들고 지금 민정수석하고 지통한 게 걸렸잖아요 지금. 이건 완벽하게 내란 세력하고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고 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심우정도 탄핵으로 날려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는 필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취재, 그리고 섭외,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이 스픽스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씀 드리면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꼭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